유닛 네 번째 어휘 관련 문제들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존재입니다. 적극적 가르침의 존재, 우리 인간에게서. 그 뒤에 컴마 나오니까 삽입 형태인 거 알 수 있겠지? 즉 앞쪽에 있는 컴바인부터 여기 있는 멍키까지가 꾸며주는 게 됩니다. 일단 꾸며주는 게 뭔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PP 형태니까 컴바인 되어진 거야. 즉 결합된 건데 무엇과 결합된 건가 보니까 대명사 그게 부재하다는 거지. 이때 말한 그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던 적극적 가르침을 말하겠지. 이런 가르침이 인간에게는 존재하나 뒤쪽에 보면 유인원 그리고 대부분의 원숭이들한테는 부재한다는 거야. 즉 일반적인 영장류에게는 가르침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겠지. 다른 말로 인간에게만 적극적 가르침이 있다는 그런 사실이 어쩌면 도와줄지 모른다는 거야. 설명하는 거를. 다시 한번 부재가 나와 생성 모방이라는 게 또 없다는 거겠지. 어디에서? 대부분의 인간이 아닌 영장류에서. 이때 인간이 아닌 영장류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유인원이라든가 대부분의 원숭이들을 받는 게 되겠지. 그럼 감 잡아야지. 여기서 말한 생성 모방이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적극적 가르침과 연관성이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어야 돼. 인간에게 있지만 영장류에는 없다. 다시 한번 없다는 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말이야. 늘 그렇듯 첫 번째 문장 중요하다고 했고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인간에게는 적극적 가르침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영장류에 없다. 그런 사실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이 아닌 영장류에게는 또한 생성 모방이란 것도 없다는 걸 말이지. 자, 다음 문장엔 다시 인간이 아닌 영장류가 나옵니다. 이미 알겠지만 부정 빈도부사 real이라고 하는 건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는 자체 부정이 있겠지. 즉 동사를 부정해서 좀처럼 마주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어떤 상황을 마주치지 않는 건데 뒤에 관계부사 where가 나와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꾸며주는 거지. 즉 모방한다는 것, 새로운 행동들을 모방한다는 것이 첫 번째는 필요되어지거나 그게 아니라면 심지어 가능한 때가 거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앞쪽에 생성 모방 기억나죠? 누군가가 새로운 행동을 했어. 그 행동을 모방할 만한 필요성 자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모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지만 그런 상황을 마주한다는 게 rarely야. 거의 없다는 자체 부정이겠지.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예가 나오는 거야. 많은 경우에 말이지. 주어는 기능이야. 앞쪽에 나왔던 새로운 행동, 즉 그런 새로운 행동들의 기능이 된다고. 첫 번째는 명백해지거나 두 번째는 애매모호해지는 거지. 누구한테? 이때 말한 제자라고 하는 건 그 동작을 지켜보던 다른 영장류를 말하겠지. 얘가 지켜본 거야. 어떤 다른 영장류가 새로운 행동하는 걸 말이지. 자, 관건은 그런 새로운 행동을 모방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뒤에 나오겠지. 접속사 once라고 하는 건 일단 뭐뭐 하면 여기서 말하는 day라고 하는 건 아마 그 동작을 봤던 다른 영장류겠지. 현재 완료로 봤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이때 have seen, see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특히 조심할 건 바로 pp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목적어인 행동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 개념으로 행함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즉 행해지는 거니까 pp가 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올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장 끝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day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동작을 봤던 영장류를 말하겠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동작들의 기능적 목표를 말이지. 그들 스스로 말이야. 자, 이때 중요한 건 by themselves겠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누군가의 가르침 같은 거 없이 혼자 힘으로 그런 동작이 어떤 기능적 목표가 있는지를 추론해낼 수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추론할 수 있다는 건 뭐야? 그렇지, 그 동작이 명확해진다는 걸 말하겠지. 따라서 다른 영장류의 동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동작의 기능적 목표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굳이 그러한 새로운 동작들을 카피, 즉 모방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걸 말하는 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필요되어질 경우가 거의 없다는 예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가능한 경우도 거의 없다는 걸 예를 들겠지. 그 예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다른 경우에서가 되는 거야. 주어는 동명사죠. pay attention 기억나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 살짝 올리겠습니다. 늘 그렇듯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동사에 더지가 오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주의를 기울여 집중하는 게 도움이 안 될까? 뒤쪽에 그 이유가 나오겠죠. 주어는 실제 동작. 앞에 나왔던 것처럼 새로운 동작을 말하는 거야. 그런 새로운 실제 동작이 말이야. 이기 때문이겠지. 첫 번째는 잘 드러나서 호기심을 이끌거나 아니면 부정 접두사가 있어서 아예 눈에 보이지 않거나 바로 뒤에 이를테면 나오고 있으니까 미묘한 움직임 같은 게 있겠지. 어떤 도구에 어디에서 흰개미가 살고 있는 둔덕 즉 개미집이나 아니면 나무 구멍 속에서 말이야.
아마 이때 말한 도구는 나뭇가지 정도가 되겠지. 이걸 흰개미가 살고 있는 둔덕 속에 밀어 넣거나 아니면 나무 구멍 속에 밀어 넣어서 아주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이게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렇지, 당연히 그런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눈에 보일 수가 없겠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 따라서 아까 나왔던 첫 번째 좀처럼 필요되어지지도 않고 심지어 가능하지 않다는 거 해당되는 거겠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야. 부정 빈도부사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야. 다음 문장에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늘 말하지만 방법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잖아. 즉 그러한 미묘한 동작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인데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전치사 for가 나온 거지. 즉 그 제자가 말이야 아마 동작을 바라보던 다른 유인원이나 원숭이겠지. 전치사 for부터 해서 여기 있는 that까지 묶어본다면 그런 보이지 않는 동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뭐냐? 그건 바로 연습하는 거지. 다시 한번 접속사 once 나왔잖아. 일단 뭐뭐 하면 아마 그 원숭이가 암컷이었나 봐. 그 암컷 원숭이가 얻게 된다면 기본적인 개념을 말이야 까지 묶어봤을 때 이때 말한 기본적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도구를 쓴다는 거겠지. 그거 알면 직접 뭐 한다는 겁니까? 연습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긴 지금 뭐가 없어요? 그렇지, 인간에게 존재하는 실질적 선생님으로서의 적극적인 가르침 따위는 없단 말이야. 영장류는 어쨌든 혼자 by themselves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거지. 다음 문장 보면 그 유명한 가짜 주어 it과 진짜 주어 that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연결어 따라서 나오고 있고요. 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주어인 강력한 의존이 무엇에 대한? 아까 봤지? 생성 모방에 대한. 어디에서? 우리 자신의 종. 그렇지, 드디어 우리 자신의 종이란 말은 인간으로 넘어온 거죠. 우리 인간들은 이런 생성 모방을 하는데 거기에 rely on 기억나죠? 뭐뭐에 의지하다. 지금은 명사 형태로 강력한 의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바로 생성 모방이라는 것의 말이겠지.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고 앞에 나왔었죠. 기억나겠지만 앞에서 생성 모방이라고 하는 게 부재, 즉 인간이 아닌 영장류는 이런 게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인간만의 특징인 생성 모방에 굉장히 강하게 의존한다는 얘기야.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봤던 게 주어고요. 이제 동사로 어쩌면 연결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어디에? 그렇지, 바로 가르친다는 것의 말이야. 이미 앞에 한번 내가 언급한 적이 있죠? 바로 여기 말입니다. 생성 모방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인간의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 둘 다 영장류한테는 없는, 즉 부재된 상황이라고 말하니까 말이죠. 자, 다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콜론 나오고 있죠? 즉 부연 설명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once 나오니까 일단 뭐뭐 하면 동사는 뭐뭐가 있다는 거야. 즉 가르침이 일단 있으면 까지 묶어볼 때 정확한 행동 모방이라고 하는 게 시작하죠. 뭐를? 알고 있죠? make sense란 말이 이치에 맞다 타다하다는 건데 가운데 굿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잘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지,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겠지. 왜 가르침이 있으면 행동 모방이 잘 이해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아마도 앞에 나온 것처럼 뭔가를 모방한 행동이겠지. 조동사 뒤에 수동태로 교정될 수 있기 때문이야. 아니면 폐기 처분돼서 버려질 수 있기 때문이야. 상식적으로 행동을 모방해서 버리진 않겠죠. 가르침을 통해 교정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더 확실한 건 뒤를 보도록 하죠. 특히 언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컴마 나오니까 마치 인간에게서처럼 그런 행동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일때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을 때 말이야. 누구한테? 그 제자한테 말이지. 까지 괄호 묶어본다면 제자 입장에서는 그런 행동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 모방을 하긴 하지만 분명하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확실하지 않을 때 그때 뭘 받는 거야? 바로 가르침 받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단다. 그건 아니란다. 당연히 그런 과정을 통해 이런 행동 자체, 즉 모방 행동이라고 하는 게 교정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이해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린 이 글의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작가가 한번 상상해 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알겠지만 have to는 must의 같은 표현이니까 배워야만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얘기야. 그 유명한 how to 구문이겠지. 즉 묶는 방법을, 너의 신발을 말이야. 뭐 함으로써? 생성 모방에 의해서, 즉 동작을 보고 따라하는 것만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뭐 없이? 그렇지, 가르친다는 거 없이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자녀가 신발끈 매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데 엄마나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보고 따라해봐 라고 하는 걸 상상해보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는가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인 생성 모방을 할 때 그 모방의 처음 시작자인 보통은 부모나 어른이 가르쳐주는 걸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말하는 게 되겠죠. 다른 영장류에게는 없는 생성 모방과 그걸 완성시키는 인간의 가르침,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중에 정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영장류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명확하게 이해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영장류에게는 보이지 않는 건 따라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는 가르침에 의해 생성 모방 행동이 교정된다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3번으로 압축이 되겠죠. 이 글의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영장류와는 달리 인간 생성 모방 능력은 적극적 가르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지. 즉, 그렇게 가르치는 교정을 통해서 인간의 학습이 가능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 문맥상 낱말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주어는 잃는다는 겁니다. 의미를 위해서. 이거는 완벽하게 다르다는 거야. 뭐랑? 마찬가지 잃는 건데 이번엔 에러, 즉 오류를 찾기 위해서. 늘 말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글의 화두라고 했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읽기가 두 가지 있다는 거야. 대부분은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읽는 게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특이하게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 읽는, 즉 교정 작업을 위한 읽기랑 비교하는 겁니다. 읽는 목적이 다르니까 그 두 가지의 독서 방법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걸 설명하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바로 읽는 건데 교정을 위한 거야. 뭔가 잘못된 걸 찾기 위한 읽기겠죠. 그런 건 요구한다는 거야. 이거 준사역 동사니까 사람 뒤에 미래지향적 투 부정사가 오겠죠. 즉 교정자가 읽기를 요구하는 거야. 뭘 위해서? 아주 작은 표시들을 말이야. 어디에 있는? 페이지 위에 있는. 자, 이때 말한 아주 작은 표식이란 말이 뭐겠어? 그렇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오류를 말하겠지. 이런 거 솔직히 눈에 잘 띄겠습니까? 대부분의 오류는 숨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찾기 쉽지 않겠지? 자, 다음 문장에 이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교정 작업의 읽기를 말하겠지. 이거는 특별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그 글을 쓴 작가들은 종종 보기 때문이겠죠. 간접 의문문 네모치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즉 보기를 원하는 것, 그들의 이때 말한 work란 말은 작품이니까 바로 본인이 쓴 글이겠죠. 뒤쪽에 나와 있는 even if란 말은 설령 뭐뭐일지라도 그것이 거기에 진짜는 없을지라도입니다. not이 포함되니까 달리 말하면 거기에 포함되어져야 할 뭔가가 있는데 말이야. 그게 누락됐단 말이야. 빠졌는데 교정 작업을 작가 본인이 하면 작가 본인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종종 보게 된다는 거야. 그냥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지. 그 작가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말이야. 바로 그들의 작품 속에서 사실은 없지만 말이지. 뒤쪽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따라서 나오죠. 사람들 뒤쪽에 주격 관계되면서 꾸미니까 동사가 두 번 나오겠죠.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면 됩니다. 즉 여기서 끊어본다면 바로 낯선 사람들이 주어야 뒤쪽에 있는 그 컨텐츠라고 하는 건 앞에 나왔던 그 작품과 동일한 거겠지. 이번엔 글 쓴 작가가 직접 교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낯선 사람, 즉 그 글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교정 작업한다는 거야. 왜냐, 그들이 찾을 수 있거든. 더 많은 오류들을. 바로 그 글 속에서 말이야. 누구보다? 작가 본인보다 말이지. 왜? 낯선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거기에 빠진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거란 착각 안 하겠죠. 따라서 더 많은 오류 찾는 건 문제가 없고요. 작가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운 것도 문제가 없겠지. 다시 한번 순접, 더욱이, 게다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올려서 설명드릴게요. 주어는 교정 작업을 말합니다. 이번엔 뭘 위한 건가 봤더니 점들과 점들인데 두 번째 점들은 꼬리가 있다는 거야. 자, 아마도 점들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말하겠고 두 번째 꼬리가 있다는 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말하겠지. 즉 콜론과 세미콜론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죠. 요 정도 차이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교정 작업은 입니다. 극도로 지루함을 주는 거겠죠. 늘 말하지만 감정 유발 타동사이기 때문에 ing가 되면 지루함을 주는 거야. 이걸 인간이 찾기 쉽지 않겠죠. 지금은 챗GPT가 다 금방 찾겠지만 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따라서 이어집니다. 인간의 두뇌는 말이야 사실상 저항한다고. 교정 작업 자체를 저항한다는 거야. 왜? 너무 지루하니까 저항한다. 문제가 없는 거죠. 뒤에 보니까 너무나 많이 저항합니다. 이어지는 so that 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래서 정도면 되겠어? 좋은 교정 작업자들은 말이야 개발하죠. 전략들을. 쌤이 늘 말하지만 전략 같은 미래지향적 명사는 뒤에 to 부정사 꾸민다고 했지. 즉 본인들의 뇌를 속일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거야.
뭐 속으로? 그렇지, 읽지 않게끔 말이야. 의미를 위해서. 기억나죠? 이 글의 첫 번째 글읽기 두 가지 있었죠? 의미를 위한 글읽기와 오류를 찾기 위한 글읽기인데 두 개가 매우 다르단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의미를 찾게 되겠지. 그런 의미를 찾는 걸 피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두뇌를 뭐 한다고요? 그렇죠. 속일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개발한다는 겁니다. 바로 다음 문장부터는 그런 전략이 소개가 되겠지. 첫 번째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입니다. 읽는 것이죠. 그 논문을 중요한 건 크게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뒤에 to 부정사 이유를 말하겠죠? 늦추기 위해서 두뇌를 늦춘다는 말입니다. 왜 늦추는가? 바로 오류를 찾기 위해서 말이겠죠. 달리 말해 소리내 크게 읽게 되면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읽게 되면서 어쨌든 두뇌의 속도를 늦춰주면서 에러를 찾는 게 더 쉬워진다는 얘기겠지? 뒤에 to 부정사 이어지면서 아마도 두 번째 전략이 나오는 것 같아. 컴마까지 괄호 묶어 본다면 뒤쪽에 명령문 읽어라 있으니까 뭐 하기 위해선가 이유가 나오겠지. 즉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첫 번째는 one on라고 하는 건 문장 두 개가 달려서 붙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문장 두 개가 붙으면 하나의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 없이 문장 두 개가 붙는 건 잘못된 거겠지. 이런 걸 무종지문이라고 합니다. 뒤에 and 이어지고 나서 이번엔 파편들이 있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 문장 자체가 불완전한 거겠지? 쉽게 생각합시다. 다 오류입니다. 오류. 그러니까 실제 독해할 때 이런 게 뭔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류를 spot, 찾아내기 위해서는 읽어라 하면 되는 거야. 그 논문을 읽는데 이번에 어디서 어떻게 읽으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신기하게도 마지막 문장부터 읽으란 얘기야. 거기서 어느 쪽으로? 앞쪽으로. 즉 논문의 뒤에서 앞으로 역행하면서 읽으란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 문장씩 한 번의 말입니다. 이건 꼼꼼하게 읽으란 뜻이겠죠. 핵심은 왜 거꾸로 읽느냐?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주어는 그 논문을 읽는다는 것. 중요한 건 마지막 문장에서 앞으로 말이지. 그게 막아준다는 거야. 바로 의미를 위한 읽기를 말이지. 당연하겠죠. 의미를 찾으려면 글의 흐름에 맞춰 읽어야겠지만 지금은 역행하는 거니까 흐름을 이해하기 힘들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전략 나옵니다. 몇몇 교종 작업자들은 알아냅니다. 가짜 목적어 이시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게 쓸모없다는 걸 알아내는 거지. 진짜 목적어는 슬라이드니까 서류 정리 카드라든가 아니면 자 같은 걸 말이야. 뭐를 따라서? 그렇지. 그 텍스트의 줄을 따라서 말이야. 그렇게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to prevent란 말은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이 뭐 하는 걸, 움직이는 걸 너무나 빨리. 중요한 문법 포인트겠지. 그 유명한 prevent A from ing 패턴입니다. A가 ing 하는 거 막는다는 얘기니까 눈이 뭐 하는 걸? 움직이는 걸 막는 거겠죠. 그것도 너무나 빨리 움직이지 않게 막는데 여기 있는 서류 정리 카드라든가 아니면 자 같은 걸 이용한다는 거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야. 이게 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요. 이렇게 한 문장 읽고 나서 다음 문장, 다음 문장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쓸모가 없을까요? 당연히 효율적이겠죠.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5번은 잘못된 문장이고요. 단어를 바꿔서 유용하다로 바꾸든가 또는 도움이 된다 등등의 단어로 바꾸면 되겠지. 앞에 나왔던 오류를 찾기 위해서도 문제가 없었고요. 그 위에 보면 나머지 1번, 2번, 3번 다 문제가 없는 어휘들이었습니다. 자, 이 글의 한 문장 요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교정 작업에 대한 조언이고요. 일반적인 교정을 위한 오류 찾기 읽기는 보통의 의미 찾기 읽기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거지. 따라서 뇌를 느리게 하거나 아니면 읽기 방식을 거꾸로 바꾸는 것처럼 그러한 교정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글입니다. 자,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문제도 각 네모 안에 알맞은 문맥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주어는 대부분의 동물 종들은 살아남는다는 거야. 찾아냄으로써 먹잇감을 말이지. 당연히 어디 있는 겁니까? 그들의 서식지 안에 있는 먹잇감이겠죠. 그리고 and로 연결된 다음에 두 번째 ing가 오니까 당연히 앞쪽에 있던 전치사 by 뒤에 ing 1번, and ing 2번 병렬 구조겠죠. 그 뒤에 나오는 목적어 it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나온 먹잇감을 뜻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연한 말이겠죠. 대부분의 동물 종들이 어쨌든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 먹잇감 찾아서 그걸 먹고 산다는 얘기야. 두 번째 문장은 그 유명한 더 플러스 비교급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묶어보자면 첫 번째는 더 많은 음식이 있을수록
두 번째는 더 큰 개체 수가 자란다, 즉 성장한다, 증가한다 되겠지. 이 또한 상식적인 거죠. 먹잇감이 많을수록 개체 수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늘 그렇듯 역접 중요하다고 했지. 그러나 as부터 한번 묶어봐야겠죠. 뒤쪽에 주어 동사까지 묶으면 그런 먹잇감이 만약 뭐할수록 감소됨에 따라 유명한 도치구문이겠죠. So am I, so do I 같은 경우야. 일단 더즈가 왔으니까 앞에 나온 줄어든다를 받는 게 되겠지. 일반 동사 단수 주어니까 더즈야. 바로 주어는 뒤에 있는 개체수 규모를 말하겠지. 그 종의. 뒤에 and로 이어진 다음에 다시 나오는 건 그 종의 생존 기회조차 줄어든다는 걸 말하는 거야. 즉 주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 주어가 다 추상명사라 단수이니까 동사는 does가 쓰였고요. 앞에 so가 나온 거죠. So do I랑 같은 패턴입니다. 즉 음식이 줄어들면 당연히 개체의 수가 줄어들겠고 두 번째는 생존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먹잇감, 즉 식량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에 대한 한 가지 예가 나오겠지. 아니면 예외가 나오든가 말이야. 그건 바로 개미란 얘기입니다. 뒤에 컴마가 나오고 관계대명사의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겠지. 바로 앞에 언급된 이 개미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촉진한단 말이야. 그 개미 자신의 지속되어지는 존재를 말이지. 자, 일단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 있는 적극적으로겠지. 개미 자체의 생존, 즉 어떻게든 살아남아 지속한다는 걸 말하잖아. 이 말은 뭐야? 음식이 줄어든다고 해서 생존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는 일종의 예외를 말하고 있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exception 되겠습니다. 자, 콜론 나오면 부연 설명이니까 그 개미들이 어떻게 생존 능력을 이어가는가. 주어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우유란 뜻이 아니라 동사가 됩니다. 즉 젖을 짜듯이 뭔가를 뽑아낸다는 얘기인데 진딧물에서 뭘 뽑는가 봤더니 허니두라고 하는 거, 즉 꿀과 같은 이슬기란 얘기야. 이걸 보통 단물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개미들은 진딧물에서 이런 단물을 뽑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뒤쪽에 이 단물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 바로 달콤한 노폐물 액체란 말이지. 뒤쪽에 있는 대인은 바로 진딧물들을 꾸미는 거고요. 걔네가 만들어내는 게 이러한 단물이란 얘기야. 즉 개미들이 어떻게든 먹을 걸 찾아서 뽑아낸다는 얘기지. 끝난 거 아니고요. 자, end로 이어진 다음에 그런 개미들은 또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경작할 수 있다는 거야. 그들 자신의 진균류, 즉 곰팡이 가든이란 말은 이때 텃밭 정도가 되겠죠. 왜 이런 걸 또한 재배하겠니? 그렇지, 당연히 재배한 다음에 먹기 위한 거겠지. nibble on이라고 하는 건 조금씩 뜯어 먹는 걸 말하니까 말이야. 다시 한번 전치사 by 뒤에 ing 있으니까 뭐뭐 함으로써, 즉 보호함으로써 그 곰팡이들을 말이야. 어디에서? 다른 포식자들로부터. 자, 그리고 end로 이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by가 나오니까 또 동그라미 쳐야겠죠? 이번엔 제공함으로써 어떤 재료를 제공하는 거지. 이때 뒤에 있는 전치사 on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재료들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말이지. 늘 그렇듯 to 부정사 앞에는 의미상 저 for가 나오겠지. 그러니 그 곰팡이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쉽게 말하면 이 글의 주인공 바로 they가 받는 건 개미들이고 개미가 농사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진균류, 즉 곰팡이 농사를 지어서 그 곰팡이한테 먹잇감도 주는 거지. 또한 여기는 가든처럼 텃밭을 만들어서 다른 포식자로부터 먹잇감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잘 자란 곰팡이들은 조금씩 뜯어먹겠죠. 자, 지금까지 나온 설명이 바로 뭐야? 그렇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을 이어나간다는 얘기야. 개미가 예외적 존재겠죠. 보통은 음식물이 떨어지면 개체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든 버티는 첫 번째 애가 바로 개미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문장 보면 apart from이라고 하는 건 뭐뭐는 제외하고 또는 뭐뭐 이외에도 이런 의미가 있지. 쌤이 늘 말하지만 these가 나오면 앞쪽에 한번 언급됐던 걸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작은 벌레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묶어야겠죠. 정답은 누가 봐도 똑똑한 거겠죠. 개미가 직접 텃밭을 일구어서 자신들의 먹잇감인 곰팡이를 재배하는데 어떻게 멍청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정답은 클레버가 되는 거야. 다음 문장은 그 유명한 it is that 강조구문 되겠지. 물론 that 대신에 사람을 강조할 때는 who를 쓸 수 있어.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보면 주어는 실제로 뭐란 얘기야? 그렇지, 오직 인간들만이 동사는 증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앞쪽에 한번 언급됐던 것처럼 말이야. 개미들 또한 적극적으로 프로모트 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인간도 프로모트 한다는 얘기입니다. 촉진 또는 증진한다는 얘기죠. 인간들 자신만의 생존을 말이야. 하나의 종으로서. 자, 인간도 개미처럼 뒤에 by ing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증가시킴으로써 뒤에 나오는 더 so-called란 말은 소위 이른바 운반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보통 수용력이라고 하죠. 즉 인간들의 서식지에 대한 수용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이게 무슨 말인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대시가 나오고 있죠. 즉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한 지역의 능력을 말하는 거야. 뒤에 to 부정사 오니까 뭐뭐 할 능력이죠. 즉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한 지역의 능력을 말하는 거야. 뭘 공급하나 봤더니 필요되어지는 자원을 말하겠지. 또다시 by ing니까 사용함으로써가 되겠지. 첫 번째는 더 많은 땅을 사용함으로써 뒤에 and로 이어지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즉 그 땅의 더 많은 부분을 뭐로써? 그렇지, 바로 생산지로서, 즉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꾼다는 얘기야. 인간들은 산에 있는 나무를 베서 그 땅들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 앞에 나와 있는 더 많은 땅이라고 하는 건 농경지가 아닌 땅들을 이용해서 두 번째 농경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땅들을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괄호쳐 본다면 그렇듯 필요되어지는 자원들을 공급하는 걸 계속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의 능력,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렇죠. 인간 서식지의 수용력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거를 증가시킴으로써 인간들은 하나의 종으로서 그 종 자신의 생존을 증진시킨다는 얘기겠지. 첫 번째는 개미라는 종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 나옵니다. 다음 문장 이어서 본다면 그리고 우리는 입니다. 매우 매우 잘합니다. 뭐에 있어서? 이것에 있어서. 초등생 때 배웠던 be good at 이란 수고 있죠. 뭐뭐를 잘한다는 뜻인데 강조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환경을 이용해서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걸 정말 잘한단 말이야. 따라서 뒤쪽 보면 있다는 얘기인데 부정어 not이 있으니까 어떤 종은 없다는 얘기야. 지구상에.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나오니까 그 종은 조동사 would가 나오고 삽입이니까 일단 넘어가면 부정어 not이 나오니까 아마도 우리 능력을 뭐뭐하지 않을, 가운데 컴마 보면 만약 그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의 능력을 첫 번째 envy는 부러워하지 않을 종이 없을 거란 얘기고 두 번째 ignore는 무시하지 않을 종이 없다는 얘기야. 늘 말하지만 능력 같은 미래지향적 명산 뒤에 투부정 소금이니까 바꿀 능력이야. 뒤에 있는 건 균형 시트라고 해서 자연의 대차 대조표를 말하는 거지. 참고로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건 한 기업에서의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자연의 대차 대조표니까 자연을 이용하면서부터 그걸로부터 얼마나 많은 걸 얻는가. 뒤에 전치사 in부터 마지막까지 묶고 본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한테 유리한 상태로 말하는 거지. 그러니 달리 말하면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얼마든지 이익을 만들어내겠지. 그런 인간의 능력, 이건 인간만이 유일하게 잘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 지구상의 어떤 종도 그런 우리의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을 애들이 없을 거란 얘기야. 이중부정이죠. not 둘 다 지우면 다 부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릴 때는 이중부정을 둘 다 지우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 인간 능력을 다 부러워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정답부터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예외가 됐지 먹이 준다고 해서 다 개체가 줄어드는 게 아니야. 그 예 첫 번째가 똑똑한 개미였고요. 두 번째가 인간인데 그런 인간 능력을 부러워하지 않을 종이 없다는 얘기로 본문 내용이 끝났습니다. 정답 5번 되는 거고요. 한 문장 요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와 인간은 서식지 수용력을 높여서 자신들의 생존을 증진한단 말이지. 그 중에 특히 인간은 독보적으로 이러한 일을 자연에서 가장 유리하게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내용 이해됐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문제 넘어왔고요. 문맥상 낱말쓰임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전치사 in부터 뒤에 컴마까지 묶고 본다면 농경지에 물을 대주는 관계 농업에서 주어인 농부들은 수동태로 보통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거야. 어떤 측면에서? 사회 기반 시설 측면에서. 이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거지. 여기서 끊고요. 뒤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되겠지. 즉 그 농업 용수를 그들의 농장까지 말이야. 문법적 포인트 잠깐 본다면 used가 조동사가 아닙니다. 뒤쪽에 to 부정사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이란 뜻이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접속사 and 이어진 다음에 부정빈도부사 rarely, 즉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는 부정이 먼저 나오니까 뒤에는 의문문 어순에 조동사 do가 먼저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 농부들은 좀처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때 뒤에 바로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상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무엇에 대한 요금을 내지 않는가 봤더니 어떠한 감소에 대한 요금도 안 내는 거지. 뭐에 있어서? 물의 품질, 즉 수질이 감소됐다는 말은 뭐야? 물이 나빠진 거겠죠? 뭐 때문에? 그 농부들의 계속된 물 사용 때문에.
다른 말로 보조금 지급받은 농부들은 뒤에 이어서 계속 물을 쓰겠죠? 어차피 보조금 받으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도 없을 테고 말이야. 그러니 엄청난 양의 깨끗한 물을 쓰게 되면서 전체적인 물에 대한 수질, 즉 품질 저하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1번은 큰 문제가 없는 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수많은 농업 용수가 아마도 엄청난 양의 보조금을 받겠지. 그런 보조금 때문에 낭비되고 수질 저하가 생긴다는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음 문장 보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 이때 말한 물도 농업용수가 되겠지. 그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보조금을 받는단 말이야. 뒤에 접속사 and 이어지고 그런 농업용수의 가격은 수동태로 세팅된다고 이미 정해진다는 거지. 문제는 뒤에 전치사 without이 있으니까 적절한 고려 같은 게 없이 이뤄진다는 얘기야. 자, 무엇에 고려가 없는가 봤더니 바로 희소성을 말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물이 귀해질 거라는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펑펑 쓰는 거지. 전치사 F부터 묶어본다면 뒤에 부정접수사 in이 있으니까 비효율적으로 낮은 수준에 까지 묶어본다면 물이 귀해질 거라는 생각 전혀 없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농업용수를 지원한다는 얘기지. 앞에 동사 첫 번째 be set 세팅되어진다. 뒤에 병렬구조 all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심지어 세팅된다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거야. 앞쪽에 첫 번째 나온 at은 비효율적 낮은 가격이었지만 이번엔 아예 얼마입니까? 그렇죠. 제로라고. 아예 돈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농업용수는 공짜로 막 퍼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물이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2번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올려서 계속 보도록 하죠. 주어인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뭐야? 앞에 나왔던 것처럼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은 거겠지. 그게 result in, 초래한다는 얘기야. 당연히 과잉 사용을 초래하겠지. 접속사 and 이어지고 두 번째는 실패한다는 거야. 촉진하는 걸 말이지. 상관 접속사 either A or B가 나오니까 첫 번째는 효율적 소비, 그딴 거 안 되겠지. 공짜니까 막 쓸 거 아니야? 두 번째는 투자, 바로 물에 대한 보존 투자. 이렇게 물을 펑펑 쓰는데 누가 물 보존에 투자하겠어? 따라서 이런 거 촉진하는 게 실패한다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 지금까지 계속 과도한 농업용수 지원금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뒷문장 보면 예를 들어서 말이지.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여지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드디어 물의 가격이 말이야. 그렇지. 농업 분야에서 말이지. 바로 이스라엘에서 말이야. 까지가 주어고요. 동사는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100%나 농업용수 가격이 치솟은 거죠. 언제? 지난 10년 동안 말이야. 감 잡아야지. 이스라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애쓴 게 뭐야? 농업 용수 가격을 이만큼이나 올린 겁니다. 아마 보조금은 지원됐지만 가격이 올랐으니 농부들의 부담도 커졌겠죠. 다음 문장의 이러한 가격 상승은 현재 완료로 이어졌다는 얘기지. 늘 말하지만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는 거야. to가 전치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보기 네 번째는 상당한 변화들로 이어졌다는 거야. 바로 농업 관행에서 말이죠. 뒤에 보니까 뭐뭐를 포함하면서란 의미야. 그리고 뒤에 컴마가 찍히고 두 번째는 뭔가를 채택하면서 다시 한번 뒤에 컴마가 찍히고 이번엔 뭔가를 제거하면서 또다시 컴마 찍힌 다음에 이제 마지막 and 나왔으니까 마지막 병렬 구조인 증가시키면서 자, 자세한 해석하지 않았지만 어때? 이것만 봐도 상당한 변화라는 걸 알 수 있겠지? 4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린 하나씩 보도록 하죠. 농업 관행의 상당한 변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동입니다. 어디를 향한? 적수 관계 시설로 말이야. 이게 파이프를 통해서 식물의 뿌리에 물을 조금씩 주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물을 좀 더 아끼는 방식으로 바뀐 거겠지. 두 번째는 채택하면서 더 적절한 농작물을 말이야. 이때 말한 더 적절하다는 말은 뭐야? 마찬가지 물을 아낀다는 걸 말하겠죠. 세 번째는 제거하면서 물을 많이 먹는 물 집약적 나무들을 제거하고 여기 포함된 and는 컴마 사이에 이 두 개를 묶어주는 거겠죠. 그 제거한 자리에 뭔가를 다시 심으면서 그렇지, 이번엔 물을 아껴주는 타입. 이때 말한 타입이라고 하는 건 나무 종류를 말하겠지. 어쨌든 물 집약은 탈락. 물을 아껴주는 거 합격이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가시키면서 사용을 재활용되고 바닷물에서 염분을 제거한 물의 자원을 이용하는 거지. 어쨌든 아껴 쓰겠다는 거죠. 재활용된 물과 바닷물까지 아껴 쓰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거 다 정말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물을 아껴 쓰겠다는 농업 분야의 큰 노력이죠. 자, 이제 그러한 결과로서 마지막 문장 이어집니다. 좀 더 올려서 볼게요. 지금까지 봤던 농업 용수의 요구, 즉 수요는 현재 완료로 증가해 왔다는 거야. 그것도 엄청 실이 증가했다. 일단 말이 안 되겠죠. 왜? 농업 용수 가격이 100%나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비쌌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뭐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5번은 증가했다가 아니라
감소했다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감소한 게 되겠죠. 뒤쪽에 and 이어지고 다시 바닷물의 염분을 제거하고 재활용된 물의 자원들이 말이야 지금은 구성하고 있다는 거야. 대략적인 50%의 관계 물 사용을 말이지. 즉 50% 정도가 진짜 아끼고 아껴서 예전엔 무시했던 재활용된 물, 바닷물 염분 제거한 물 이런 걸 쓰고 있다는 얘기야. 왜?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아껴 쓰는 게 되겠지. 수요는 줄어들었겠죠? 자, 여기 한 문장 요약 보겠습니다. 여기 핵심 키워드인 관계 농업에서 기존의 물 사용 보조금은 당연히 남용을 초래했죠. 막 썼단 말이야. 그러다가 드디어 물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효율적인 관행과 물 보존이 촉진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충분히 이해됐길 바라고요.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